스티처의 귀향 기획자 구명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부시게 변화하는 IT, 인공지능 기술에 환호하고 과거를 점점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잊어버려도 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항상 영상으로 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처라는 우리 작품의 주인공은 1950년대 캐나다에서 만들어져서 1980년대 한국 신발 공장에서 전투화와 군화를 만들던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그 사용하던 기술자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한 청년의 3년간의 노력 끝에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군이 신었던 전투화를 모티브로 1970년대, 80년대 신발 공장 노동자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신을 미래의 신발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스티처의 귀향은 바로 그 청년의 집념과 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찾는 데까지는 한 3년 정도가 걸린 것 같고, 제가 찾고 나서는 또 만나기까지 1년 정도 또 걸린 것 같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도착한 주인공의 이름 스티처다. 이 스티처는 원래 그 미 군화를 만드는 전투화를 만들 때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밑창을 박는 구디어 웰트라는 제법을 이제 실현하기, 구현하기 위해서 스티치를 박는 그런 기계인데, 일반 제봉기는 신발의 윗부분, 어퍼, 가피 부분을 제봉하는 기계인데 이 기계는 밑창을 박아주는 그 스티처라서 그만큼 덩치도 크고 힘도 세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좀 크기가 크죠. 키 150cm, 400kg이 넘는 거대한 재봉기. 스티처의 탄생은 제2차 세계대전. 미국군의 군화를 만들던 이 기계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넘어와 군화 생산의 역군 역할을 했다. 어려운 신발 공정의 기계화로 운동화 대량 생산에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1985년 신발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포츠계의 최고 스타 마이클 조던의 출현. 그의 점프는 곧 조던이라는 이름의 신발 브랜드가 되었다. 조던 브랜드의 역사가 시작된 곳은 대한민국 부산. 부산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러니까 제일 큰 국제상사 수출팀이 픽업을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뺏겼죠, 바이어를. 대합실 한쪽에 있는 커피숍에서 어떡하나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가 등을 탁 쳐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이 회사의 오늘날 필립 나이트예요. 휴지 같은 거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또 적고 또 집어넣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칵테일 냅킨간에다가 메모를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뒤에 이 한국과의 신발 계약에 초안이 됐다. 브랜드의 성공 이후 전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부산에 신발 생산을 의뢰했다. 스티처로 군화를 만들며 신발 생산의 기본 기술을 쌓은 부산은 1980년대 세계적인 신발 도시로 급성장했다. 한 번씩 꿈을 꿉니다. 제가 회사에서 사보 만드는 거였어요. 생판 놀다가 내일 사보로 내야 되는데 홍보도 하나 안 써놓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꿈을 탁 꾸니까 이 꿈이었구나. 1980년대 신발 산업 중심지였던 부산 진구. 저쪽에 상가 건물 보이죠? 저기가 이제 사무부서, 그러니까 기획부, 총무부,
전산실 등등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옆에 이 자리에는 생산 관리 부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은 전부 다 그 생산 부서, 가공가였죠. 아침에 이제 저 삼부동 3층에서 이제 창밖을 내다보면 아침 출근하는 분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그 건널목 신호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로 바뀌면 한꺼번에 이제 건널목을 건너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인산인해. 50년대 200개 업체에 불과했던 부산 신발 공장이 90년대에는 1000곳을 훌쩍 넘었다. 재봉은 신발 공장 인력의 7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영역이었다. 소형화된 계량 스티처는 부산 신발 산업의 숨은 역군이었다. 스티처의 발자취를 더듬어 김병희 씨가 찾은 곳은 부산 재봉틀거리의 한 업체.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김 대표 어서 오세요. 예. 오랜만에 잘 나왔네. 지내셨죠? 예. 재봉기로 부산 신발 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제가 이 가게 한 지가 한 45년 정도 거의 되지 싶습니다. 그 45년 동안 전국적으로 미신 공급도 많이 하고 또 에이스도 많이 댕기고 또 여러 가지 풍부한 재밌는 일도 많고 또 이래 힘든 부분들도 많았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요즘은 가면은 미신 1대1로 탁탁탁탁 이래 앉아 하는 기계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가면은 미신 옆으로 쫙 이렇게 샤워도 길게 모두 하나 가지고 옆으로 쫙 앉아가지고 바느질 하는 아가씨들이 쭉 앉아가 바느질하고 그랬다고요. 이게 한 100년 정도 된 기계라 지금. 100년이나. 그렇지. 신발 공장은 물론 가정집에서도 재봉기 하나쯤은 구비하고 있던 시절. 이곳저곳 불려다니며 안 만져본 기계가 없다는 그에게도 특별한 재봉기가 있다. 얼마 전 부산으로 귀향한 스티처다. 이야 이거 어떻게 그러노? 상당히 기술이 좋은데. 야, 진짜 이거 구한다고 귀한 거다 이거. 구한다고 네. 고생했습니다. 그렇네. 진짜. 아, 1년 걸렸어요. 1년. 이제 설치 다 했네 들어와가지고. 네, 설치도 어. 다 했고 뭐 세팅도 봐놨고 다음에 오셔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그 고생했네. 야 그래 김 대표 기술이 좋은데 이 정도 같으면. 응? 옛날에는 80년대는 신발이고 봉제가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육성이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번창했잖아요. 지었는데 지금은 싹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뭐 외국에 또 뭐 베트남에 가 나가 옛날에 하는 사람들은 가지 나간 사람들 있을 거고 중국을 가지 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인도네시아 가지 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거의 다 빠져나가니까 국내에서 이야기가 더 보기가 더 힘들죠. 80년대 귀한 몸이었던 스티처는 부산 신발 산업의 쇠퇴와 함께 쫓겨나듯 사라졌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그렇게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스티처가 미국에서 발견됐다. 당시 부산의 신발 기술자가 스티처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몇 사람의 손을 거쳐 정착한 것이다. 수없이 신발을 만들던 스티처의 기억이 박음질되는 순간 시대를 넘어 부산으로의 귀향이 시작됐다. 스티처를 불러들인 건 부산의 신발 청년 김병희 씨다. 저는 1985년도에 부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신발을 만들어 오고 있는 수제화 공방을 운영하는 김병희라고 합니다. 조던의 첫 번째 시리즈와 같은 해에 태어난 김병희 씨. 이 신발은 그에게 운명이었다. 김병희 씨가 만드는 신발에는 1980년대 부산이 녹아있다. 스티처를 찾아내고 당시의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방식은 8, 90년대에 우리나라 신발 산업에서 주로 사용을 했던 라스트보딩이라는 방식입니다. 라스트보딩 방식은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당겨서 못을 하나하나 쳐가면서 형태를 사람의 눈으로 직접 봐가면서 이렇게 형태를 잡는 수제화 공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방식을 지금까지 고수하는 이유는 뭐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형태를 잡을 수가 있고 절대 기계가 이 형태를 잡는 것보다 사람이 눈으로 직접 봐가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잡아가는 게 더 디테일하게
신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여전히 이 라스트 보딩 방식을 주로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김병희 씨는 조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디자인을 시도했다. 예전의 방식을 따르면서 새로운 시대를 입히는 작업. 잠들어 있던 신발 산업을 깨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스티처와의 만남 이후 김병희 씨는 그 시절 신발 산업의 주역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부산 신발의 영광을 이끈 기술을 습득하고 싶어서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리 더운데 어쩐 일이고? 무슨 작업하고 계십니까? 이거 재단하고 계십니까? 이제 다른 컬러로 이제 좀 바꿨어. 이 컬러도 크림색으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스플리트 촉감 되게 좋네요. 이거. 아무래도 저보다 이런 수제화 분야에서는 너무나 오래 또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뭐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서 뭐 자문도 구하고 신발 쪽으로 멘토가 한 명 계셨으면 좋겠다 늘 생각했는데 좀 제가 몇 년 전부터 좀 멘토로 좀 정신적 지주이자 멘토로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자 멘토이십니다. 박광복 대표님은. 시대에 밀려난 스티처처럼 수요가 줄어든 수제화 시장. 그 속에서도 박광복 씨는 이 작업대 앞을 지키고 있다. 40여 년 넘게 이제 수제화 일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수제화 쪽에 좀 더 뭐 저의 역량을 좀 발휘해서 수제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장인의 신발 속에 녹아있는 40년의 땀과 노력. 그 견고한 짜임은 젊은 신발 제작자가 스티처를 통해 찾고자 했던 오리지널리티 그 자체다. 수제화에서 제일 꽃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라스팅 작업이라고 이 가죽을 당겨서 이 성형을 시키는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도 진짜 모양을 동서남북 방향으로 잘 꼼꼼히 살펴보면서 너무나 잘 보이는 일반적인 시중에 판매하는 신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정도의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평생 신발인으로 살아온 박광복 씨. 그의 남은 과제는 다음 세대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것. 부산 신발 산업의 맥을 잇고 싶은 소망이다. 그 첫 번째 행선지는 아프리카 대륙이었다. 신발 붐이 일고 있는 그곳에서 그는 예전 부산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환갑이 된 장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열정도 되살아났다. 수제화로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배워지는 기술 습득력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전문적인 이제 가르침을 하는 학교를 가게 된 그게 좀 큰 입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를 가게 되니까 그동안 제가 수제화 일을 해오고 거기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된 게 굉장히 저한테 큰 이런 걸 내가 또 배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자부심은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신발 전문학과가 있는 부산의 한 대학. 과거에 우리 부산 신발이 융성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7년도에 단감동에 있는 그 신발 피혁 연구소에서 신발 관련 대학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기회가 되어 가지고 정부대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맡겠다 해서 이제 인력 양성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 엄청 덥죠? 예,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소부터 구름같이 푸른 색감의 신발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디자인으로 만든 가피 완성본입니다. 시험으로 준비한 신발을 여러분들 MZ세대에게 운동화는 신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신발은 새로운 문화이자 개인의 철학을 표현하는 수단, 그리고 수집하고 싶은 작품이 된다. 젊은 세대들의 시도는 기성품과는 달리 대체할 수 없는 개성을 갖는다. 특히 이곳 학생들은 기성세대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새로운 메이드 인 부산을 창조해가고 있다.
코로나 시점을 중심으로 이제 신발 산업도 그렇고 모든 산업이 온라인으로 전향이 되고 있는 시기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제품은 제대로 된 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이제 팔 방법이 없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그때 당시에 호주에 있다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걸 보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여동생 이렇게 총 4명이 있고요. 동생이랑 저랑 이제 마케팅이나 디자인 그다음에 판매를 맡고 있고 아버지는 이제 개발부터 재화, 그다음 재봉 다 하실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동생은 또 일단 내년에 입학 예정이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옛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공장에서 이렇게 내리 배움을 했다면 좀 전문적인 지식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배웠다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달드렸을 때 아버지도 와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입학을. 아버지 세대에서도 그랬듯이 그 당시에는 아이디어는 있지만은 기술이 부족해서 실현 못했던 것들, 당장의 아이디어, 기술은 있지만은 자본이 부족해서 혹은 인재가 없어가지고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기 경남정보대 신발 패션학과에 입학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메이드 인 부산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기능성 신발이라든지 뭐 특수화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 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신발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런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개발 인력이라든지 디자인 인력이라든지 그런 자동화 라인을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변화의 시작에 다시 스티처가 등장했다. 30년 만에 부산에서 시작된 스티처의 박음질. 김병희 씨는 그 옛날 스티처가 만들던 군화를 모티브로 신발을 만들 생각이다. 스티처와 그렇게 100% 친해지진 않아서 100% 만족스럽게는 안 박혔는데 이 스티처만이 주는 약간 투박하게 좀 박히는 소리, 투박하게 박히는 이 스티치, 이게 스티치를 박으면서 손끝에 전해지는 약간 진동,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기다린 기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도 풀리고 굉장히 좀 경쾌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한때 외면받았던 스티처가 새로운 작품의 주연이 되는 시간. 이 한 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저같이 이런 작은 공방에서 그렇게 대중성을 노리는 것보다는 좀 의미 있고 스토리 담긴 그런 신발을 만드는 브랜드들을 만드는 좀 업체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좀 작은 브랜드들의 좀 시작점이 지금 이런 라이스 스티처 같은 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런 작은 브랜드들이 또 모여서 또 큰 의미 있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스토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의 그 브랜드 대표나 뭐 작업자들이 많이 좀 생겨서 좀 너무 산업화되어 있는 이 패션 신발 시장이 조금 장인 문화가 곁들여져 있는 좀 문화 컨텐츠로서 조금 발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 결국엔 또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발전의 최정점에 서 있는 지금. 그 시작은 인류가 걷는 순간부터였다. 걷고 신고 달렸던 순간들이 기록된 신발은 곧 우리의 성장 기록. 신발이 발전할수록 세상은 달라졌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했다. 스니커들을 좋아하게 된 것은 아마 스토리텔링이겠죠. 그러니까 조던 같은 농구 선수들, 이제 스포츠 선수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패셔니스타들도 그 신발을 신고 나타나서 나도 신어보고 싶다는 그런 이제 같은 욕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잊지 못할 발자취를 남긴다. 아마 세계 최초로 이런 작은 신발은 제가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93년도에 제가 첫 딸이 태어나고 첫 돌이 지나고 나서 인생의 첫 신발은 제가 만들어주고 싶어서 딸이 인생 처음의 신발을 신은 게 이 신발입니다. 우리 딸은 지금 시집 가서 지금 이제 아들 하나 이제 낳아 있습니다. 나이가 42이 됐습니다. 신발은 제 인생 그 자체죠. 이 신발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뭐 제3도 이렇게 없었겠거니와 이 신발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진짜 이거는 뭐 제가 죽을 때 이제 어떤 우리 애들에게 딸이 2명 있지만 어떤 말을 농담삼아 하냐면 아빠가 죽으면 이 제가 쓰던 칼과의 이 망치 가위를 이렇게 3개 이제 딱 거기에다가 하늘나라 가서도 신발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저는 신발을 사랑하는 신발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 지난 세기 그 수많은 이의 사연과 발자취를 꿰매온 스티처. 스티처의 귀향은 수없이 피고졌던 지난 시간에 대한 추억, 노스텔지어의 귀향일지 모른다.